그 시 찾아가지고 막 자기 삶이랑 예뻐가지고 쓰는 자기 삶이랑 읽고 사는 거. 네, 약간 억지로 쓰는 얼마나 삶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지? 네. 지금 이거 모르겠는 거 해도 돼요? 질문? 태환이가 여기- 듣고 있을 텐데. 여기 답이 5번인데 왜 5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랬고. 네. 뭐가 문제가? 기억에서 미음. 그러는 동안 드디어 36회가 지나갔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건데 드디어야. 드디어라는 부사를 통해까지 맞지? 네. 지나가기만 소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뭐가 이상한 거지? 어떤 게 이상하다는 거야? 다른 게 어떤 네가 생각할 때 답이 더 적절한 게 있어? 저는 뒤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6회가 지났어도 약간 아직 암울한 현실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거는 여기를 왜 가 지금? 이걸 보라는 거잖아, 그지? 이건 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순간에는 드디어라는 부사를 통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드디어를 쓰면 안 되지, 그지? 네. 겨우 36회가 가긴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네. 일단 가긴 갔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드디어란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이때는 되게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지. 소망이었는데 막상 지나가도 별게 없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남한산성은 그래서 급하게 좀 빨리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너가 필기 못 따라오겠으면은 뭐 근데 이거는 이제 교사용 호질이 중요하니까. 호질. 태환아 이건 들어오는 건데 태환이가 없네. 태환이가 여기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태환이가 안 들어오고 있어. 너 핸드폰 좀 갖고 왔니? 네. 태환이 좀 불러봐. 제가 아까 문자 한번 봤는데. 아니 아까 있잖아, 다른 학교 거 애들 예덕선 신청 하는 데는 들어와 있었어. 슬픈 일이지. 태환이랑 친하니?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네. 그래도 연락처 있네. 그 단체방. 이래 얘기했지? 이제 시작할게. 네. 들어오겠지 뭐. 자, 호질이에요. 제목 보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무슨 뜻입니까? 학교에서 배웠나요? 네. 호랑이의 여기 있어요. 네. 네, 교사용이랑 써 다 있습니다. 호랑이가 혼내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혼내는 이유가 있고 혼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뭐 때문에 혼내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있잖아, 니네 학교 이 해냄 출판사는 거의 안 쓰거든, 학교에서. 니네 학교 왜 해냄을 쓰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것도 허접해, 교사용 지도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주긴 줄게. 너무 허접해서 일단 선생님 써놓긴 써놨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혼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호랑이의 꾸짖음이라는 거니까 호랑이가 왜 혼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비판의 대상이 있을 거야. 혼낸다는 건 뭐를 비판하고 있니? 조석이 사대부. 되게 멀리 갔네. 대단하다. 풍자의 그지? 뭐 맞아. 근데 어쨌든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지? 네. 얘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신과 인간의 행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인간의 부도덕성을 막 부각하고, 그 다음에 훈계 쪽, 연설조의 어조로 교훈을 막 주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호랑이를 의인화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고 싶은 거야. 비판의 대상이. 풍자라는 건 돌려가기라고 그랬죠. 이미 호랑이를 의인화했다는 것 자체가 돌려가기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빗대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 작품을 읽고 우화를 통한, 우화가 뭔지 알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풍자 형식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물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비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그 국각 선생이랑 응. 동리자. 그 맞아, 동리자야. 자, 얘네들은 왜 비판의 대상입니까? 약간 말과 행동이 다른. 그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인물이에요. 대표적이에요. 왜 겉과 속이 달라요? 네. 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 약간 평판이랑 실제 행동이랑. 그렇지. 북각 선생은 굉장히 고매하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과부 동리자와, 지금으로 치면 사실 과부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조선시대 특징상 과부는 수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과부랑 놀아나고 있어. 그 동리자는 그 동네에서 수절하는 과부로 칭송을 아주 받는 높은 명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재밌어. 성이 다른 아들이, 성이 뭐야? 아빠 성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심지어 플러스 북각 선생과 미래를 또 즐기고 있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인물, 표리부동,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외워야 됩니다. 고전 소설은 한자성어랑 진짜 밀접하기 때문에 나오는 한자성어는 다 외워야 돼. 표리부동은 알 거, 그지? 표, 겉과 리, 속이 같지 않다는 거고, 양두구육은 뭐냐면 양의 머리, 네. 그지? 개의 고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생긴 거랑 다르다는 거지. 실체랑. 알겠지? 응.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나오거든요. 다섯 아들도 부정적 인물로 나와요. 네. 그 얘는 이 엄마 아빠란다. 이 북각 선생이나 동리자처럼 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네. 어떤 면에서 공격을 받나요? 비판할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네. 보면요, 여기서 중간에 보면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부정한 행동을 봐. 네. 복격하거든? 네.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못 알아채. 뭐야, 멍청한 거지. 네. 그 당시 양반들이 겉으로는 되게 똑똑한 척하고 되게 학식 있는 척하고 명망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되게 무지했다라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너는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봉선탈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되어 겨드랑이에 붙어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올이라는 귀신이 되어 볼에 붙어 다니고, 세 번째 사람은 육혼이 되어 턱에 붙어 다닌다고 한다.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굴각, 이올, 육혼, 세 귀신에게 물어봤어. 세 귀신의 말을 듣고 범은 의원을 잡아먹더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를 불결하게 느껴졌다. 이것도 부정 보니까 범이 먹지도 않는 대상들인 거야. 의원, 무당 이런 애들도. 이해됐니? 네. 부정적인 거죠, 여기서도. 그죠? 네. 비록 탐탁진 않았지만 큰 덕망을 가진 유학자의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라고 픽해요. 그죠? 정나라 어느 고을에, 자,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줄거리를 엮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소설의 기본 자세야, 우리가 볼 때. 네. 그건 기억하죠? 인물이 나왔잖아. 정나라 어느 고을에 좋아하지 않는 척이 중요하죠. 척. 표리부동 양두구육. 선비가 하나 있었으니 북각 선생이라 부리는 이였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감한 책이 10,000권이고 구경의 뜻을 풀이해서 엮은 책만 15,000원이. 말이 쉽지. 그지? 그 어려운 중국 춘추시대의 9가지 경서를 다 어때? 풀이해서 자기가. 보통 학자가 아닌 거지. 그지? 천자라는 건 이제 임금이죠, 임금. 그 뜻을 가상히 여겼고 제후들은 그를 흠모했을 정도였어. 그죠? 북각 선생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고을 동쪽엔 젊은 나이에 남편이란 아리따운 여자야. 그의 이름은 동리자였어. 본명은 아닌 것 같고 동쪽 고을에 사는 여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천자는 동리자의 걸제를 가르쳐 여기고 제후들은 덕을 칭송해서 사방 면리를 땅을 보용하고는 동리가부지려. 와, 이거 대단한 영광이야. 동리에 있는 동쪽 마을에 과부의 어떤 지역 이런 의미야. 그 정도로 명망이 있는 수절 과부였어. 자, 이렇듯 동리자는 수절하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너무 웃기죠? 별표예요. 이거 중요하지. 그의 5 아들은 모두 성이 달랐다. 그게 뭐야? 아버지가 다 다르다는 뜻이니까 절개는 다 뻥인 거지. 무려 5번을 결혼한 거죠. 하루는 그의 5 아들들이, 자, 이제 또 인물이 나왔어. 인물 소개되고 있어요. 한밤에 모여서 강 북쪽엔 닭이 울고 강 남쪽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각 선생과 비슷한가 하면서 거의 근접할 때까지 갔어. 완전 북각 선생까지 특정을 했어. 그러면서 번갈아 가며 문틈으로 다 봤어, 또 심지어.
근데 일단 남녀가 낮도 아니고 밤에 단둘이 일단 의심스러운 정황이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였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젊은 건 아니겠지만 남녀가 어쨌든 혈기왕성한 남녀가 만나서 왜 밤에 만나? 이거 밤에 만나는 건 뭐야? 당연히 미래를 즐기려고 만나는 건데 뭐야? 가식을 떨고 있지. 뭐라고 말해? 글 읽는 소리 들으려고. 이 밤에 낮에 만들면 되잖아. 가식이야. 그랬더니 북가 선생은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폼을 잡으면서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서 시 한 장을 읊어.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은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 무얼분 또 만들었나. 흥이라.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앙새라는 거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에 흥이잖아. 흥. 네. 지금 좋다는 거 아니야. 신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너랑 둘이 있어서. 네. 부정적 상황이죠. 사실은.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얘기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저기 구경 중에 하나 경전 네. 책이야. 과부 이거 이제 얘기라는 걸 인용하는 거죠. 과부 때문에는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각 선생은 이런 거를 배우는 유학자이시니 현자이시니 저 사람은 북각 선생은 아닐 테고라는 부분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예덕 선생전이나 뭐 그 전에 상기나 이렇게 박지원의 글을 보면 그 이 당시에 그 사대부들이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선입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닐 거라는 거야. 왜? 얘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배우신 분이 여기 있겠어? 지네 눈으로 보고도 실제를 보고도 이걸 믿지 않는 그런 진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앞에 가마솥과 세월솥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그냥 지금 여기 있는 풍경을 말하는 건데 이건 하나도 뭐 안 중요해요. 네. 자, 내 듣기로 정나라 성문이 헐어 여우 구멍이 생겼다던데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 모양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북각 선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네. 들었단 말이지. 저놈은 필시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바보 멍청이를 정도? 그지?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우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여우 자체가 이렇게 변신술을 부리는 거잖아. 천년 된 여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역시 북각 선생도 자기의 본질을 숨기고, 그죠? 변신술을 쓰는 여우와 속성이 비슷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멍청한 것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재밌어. 여우의 갓을 얻는 거는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는 자는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지. 여우 꼬리를 얻는 자는 남을 잘 꼬드겨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대. 우리 저 여우놈을 잡아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선 뭐야? 이 다섯 아들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잡아가지고 우리 다 나눠 먹자. 자, 그래가지고 이에 다섯 아들이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자, 북각 선생은 깜짝 놀라. 당연히 놀라겠죠. 불이 나게 내빼면서 그 와중에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자 이거 밑줄 쳐,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한 다리를 들어서 목에다 얹고는 귀신마냥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문을 빠져나왔어. 자, 그러면 작가는 왜 북각 선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스꽝스럽게. 그렇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희화화해서, 우리 이걸 희화화라고 하고 사실 크크크라고 간단하게 표현해놨는데 희화화라고 하는 거지. 왜 희화화하는 거야? 비판. 그렇지. 너무 잘했어. 야, 나는 너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우준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으면은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 이제라도 해? 아예 안 했을 때부터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력도 되게 좋고 기본 베이스가 되게 좋아. 너가 괜히 위축되어 있지 말고 또 너같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그게 잘 안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좌절이 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러거든? 요즘엔 안 그래? 좀 낮았어? 아직 성적이 안 나와서. 아직 성적 안 나와서 모르겠어? 아직 너를 못 믿겠어? 그러나 그냥 얻어지진 않지. 그치? 일단은 인풋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 알겠지? 그래서 웃기게 만드는 걸 통해서 풍자하는 거죠. 정체를 폭로하고. 자, 그래서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심지어 똥구덩이까지. 왜 똥구덩이에 빠지겠을까? 꽃밭에 부러뜨리지 않고 꽃밭에 빠지게 할 수도 있잖아? 꽃밭에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똥밭으로 할까?
마찬가지로 얘가 그런 존재라는 거지. 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범이 나왔네요.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작가가 의도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물론 본능적으로 똥냄새가 나서 그런 거겠지만 두 번째는 뭐야? 너는 더러운, 이중성, 타락한 그런 선비야. 너 본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구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 선비의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이 구리다라는 얘기가 실제 똥냄새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너의 이중적 그 본성이 너의 타락이 구리다 이런 걸 조롱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북각 선생의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자, 이 다 비굴비굴. 비굴비굴 써놨지.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3번의 절에 꿇어앉아서 막 말하고 있어. 범님, 자, 범님이래. 범님. 완전 비굴해.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이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이 되는 이는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 범이 용하고 범을 나란히. 다른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그냥 아주 과머니설로 아주 그냥 비굴비굴하면서 엄청 압첨을 하네. 그지? 그랬더니 그럼 범이 여기서 만약에 그래? 너 괜찮은 애 같다. 그럼 내가 너를 잘 가르쳐줄게. 이러면 뭐야? 주제 구현이 안 되지. 끝까지 개무시를 해야지. 그죠? 전에 내 듣기로 유란 것이 이거 잘 나와요? 유학자의 유자예요. 유할 때는 아첨할 때 유자입니다. 아첨이라는 잘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유학자라는 것 때 그 유학이 사실 그 유자가 아니지만 유라더니 아첨을 잘하는 거라더니 선비는 아첨을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지금 얘기한 거. 네. 아첨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가 평소에 세상에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같이 붙으더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작가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범과 사람은 동등하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거지. 내 놈들이 하는 말만 번지르해.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오상이라는 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이인이 예지신 이런 거 오행은 알죠. 오행은 오상이라고 한 거야. 오행 몰라요? 이인이 예지신 알아요. 이런 거 알지 그지? 네. 얘네 배웠어.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이런 거. 옛날엔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거. 얘는 안 배우니? 좀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치. 그런데 중요하진 않고요.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4강. 이것도 4강오륜 들어봤죠? 네. 4강오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말은 엄청 윤리적이고 엄청 도덕적으로 잘해. 네. 다 위선이야. 이런 얘기지. 자, 여기 날개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다섯 아들이 북각 선생을 여우로 둔갑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호랑이는 인간이 말만 번지르하다고 보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앞에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호랑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호랑이가 뭐야? 가르치듯이, 꾸짖듯이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훈계조로, 연설조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호랑이의 꾸준히 자신과 인간의, 호랑이와 인간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부도덕성을 강조한다. 얘기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봐봐.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그렇게 너희들이 삼강오륜을 강조하면서, 그지?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이거 형벌의 종류거든요.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다 뭐냐면 오륜을 어긴 자들이야. 야,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면서 위반한 자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인간이 가식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물이 오랏줄이나 도끼나 톱, 이건 헝걸 도구예요. 인간의 악행은 그칠 줄을 몰라.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른 존재야. 이런 뜻이야. 그치? 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 없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범의 세상 얘기합니다. 인간과 달라. 범의 세상에는 형벌 있어? 형벌. 호랑이가 형벌 있는 거 봤어? 사형, 구금 이런 거 없지. 태형 이런 거 없어.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더 낫지. 그치? 아니겠느냐?
더 낫다. 서리법이야. 뭔지 알죠? 의문형 형식을 띄고 있지만 답정 넣어. 계속 그게 반복돼. 여기 계속 서리야. 네. 범은 풀은 먹지 않아. 곤충이나 어류도 먹지 않아. 강술 따위는 좋아하지도 않고 강술을 안주 없이 마시는 술, 깡술. 새끼를 기르는 조그만 짐승은 건드리지도 않아.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산을 사승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공격하지만 여태껏 말썽에 휘말리거나 음식과 관련된 구설을 옳은 적이 없다. 범에 둬야말로 참으로 광명정대하지 않으냐? 또 역시 서리법이지. 사람들은 달라. 범은 이런데 되니? 첫 번째 뭐였냐면 인간은 그렇게 말로는 윤리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얼마나 윤리를 어기는 자가 많은지 형벌의 종류도 이렇게 많고 형벌을 어기는 자도 너무 많아. 사라질 줄을 몰라.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인성이 더 그러니까 우리네 본성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건 전혀 안 건드려. 그지? 근데 인간은 가만히 보면 봐봐. 사람들은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도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수라고 떠들어대.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자기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 거지. 그지? 그게 다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쓸모가 없지만 소나 말은 내 놈에게 무척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지? 그러나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 또 복종하며 성심껏 내 놈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푸죽간이 쉴 새도 없이 도살해서 뿔과 털이 남기지도 않나. 됐어?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그런 거 알아 몰라? 되게 못됐다 우리 그치? 자 그런데다가 그것도 모자라 노루와 사슴까지도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과욕이지 과욕. 니네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거 막 사냥 같은 거잖아 막. 사냥. 산과 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치? 하늘이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면 내 놈들을 잡아먹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냐? 우리가 너네 잡아먹는 거 괜찮은 거야. 니네 우리 먹을 거 다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대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 하고 그치?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걸 적이라고 해. 그래서 도적이야 도적.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밑줄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염치 없는 인간이야. 염치가 없어. 그리고 돈을 형이라고 부른대. 즉 배금주의, 물질 만능, 장수가 되려고 제 아내를 죽이질 않나. 윤리라는 건 없어. 인륜의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그랬어. 어디 그뿐이냐? 악행을 막 나열해. 쭉 나열한 계속 지금. 메뚜기에게 양식을 빼앗고 누에한테서는 옷을 약탈해. 벌을 가두어 꿀을 빼앗고 너무 못됐다. 심지어 개미알로 젓갈을 담겨 옛날에 그랬나 봐. 잔인하고 야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면서 내 놈들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고난한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같은 존재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다라고 앞에서 말했었죠?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의 견지에서 논하자면 범,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같이 길러내서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공존공생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자연물과 인간은. 너도 자연물의 하나잖아. 하늘 하지 마. 하늘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선악의 척도를 참아 따져보더라도 별과 개미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약탈하죠. 그죠? 로얄 제리.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니까 그러네. 내 집에서 내키는 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아 훔쳐가는 것은 인의를 해치는 도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범은 지금까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이는 가까운 핏줄은 차마 해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대. 그런데다가 범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보다 사람이 잡아먹는 노루와 사슴 숫자가 훨씬 많대. 이 탐욕적인 것들아. 막 예전에 진짜 스포츠 같았던 쾌락을 위한 사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가죽, 보양식 막 이런 거 그치? 이런 녹용 이런 거. 되게 미안하네. 그치? 맞지? 역시 범이 잡아먹은 소의 말이나 수도 사람이 잡아먹는 소의 말보다 훨씬 적고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 보더라도 사람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게 더 많대. 그지? 지난해 중국 관중 지방에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만 몇만 명은 되었다고 하고 그보다 앞선 산동 지방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역시 수만 명을 서로 잡아먹었다 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인육을 먹었다라는 개념보다는 혼란을 틈타서 서로 도륙하고 살생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혼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문명화된 시대라고 해도
그렇기는 해도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저 춘추시대하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자, 춘추시대를 축 극악의 시대로 보고 있어. 덕치를 행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쟁을 17번 일으켰고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30번이었다. 흘리는 피는 천리에 이어지고 쓰러진 시체는 백만구나 되었다. 인간의 포갑성, 잔인함 이런 걸 드러내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대조예요. 범은 어때? 홍수나 가뭄을 알지 못해.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 이게 홍수구나 가뭄이라는 거 없다고.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 밉지도 않아. 천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날에 이거 부정적 인물이었다고 했죠? 먹지 않았다. 여기 나오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박지원은.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하면서 이 속에 병들지 않는 거야. 자, 범을 그래서 어떻게? 자, 대조예요, 대조. 성스럽고 착하다고 보는 건 이 때문이야. 범의 무늬를 관찰하면 천하의 그 문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어. 아주 작은 병기도 쓰지 않고, 그치? 칼 같은 거 안 쓰잖아. 네. 무기 없잖아. 핵무기 이런 거 없지. 오로지 뭐야?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 인간은 막 창, 환도, 화포. 지금 이제 못 가져왔어? 화학무기. 야, 진짜, 그치? 생화학 전쟁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그치? 핵무기 이런 거. 거기까지 왔어. 인간 점점 심해지네. 그 무예가 천하에 빛난대.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다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자는 뜻이었고 되게 효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한 번에 사냥하고 하루에 한 번만 사냥해. 과욕을 부리지 않아. 필요한 만큼만 먹어. 그리고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들과 나눠 먹는 얘기 뭐냐면 그 뼈까지 다 먹지 않잖아요. 막 붙어있는 살들도 있고 그러면 걔들 까마귀들이 와서 막 다 그거 먹고 그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니야말로 말로 다 하기 어렵다. 고자질하는 자도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도 먹지 않고 상종인 자도 먹지 않으니 의야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자, 다시 또 인간. 그런데 내 놈들은 먹고 사는 행태는 인과는 거리가 멀어. 덕과 함정으로도 부족해서 대자비, 노루잡이 그물, 물고기잡이 그물, 그물 다양한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법이요. 그죠? 그야말로 뚜렷이 세상에 으뜸가는 화근을 마련하는 거래. 처음 그물을 만들 자가, 살생도구, 사냥의 도구를 만들 자가 으뜸가는 화근을 마련해 놓대. 게다가 또 나와. 창, 줄창, 삼지창, 토끼, 세모창, 환도, 비수, 긴창. 열거. 플러스 화포. 점점 이제 발전해 가는 거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진화해 가는 건데 한 번 터지면 소리가 화산을 무너뜨리고 불기운의 음향을 흐트러칠 정도야. 그 사나움이 천둥을 능가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과하다. 지나치게 강력한 무기다. 네.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 지금 봐봐. 얘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살생을 위한 도구, 사냥의 도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전쟁, 살생의 도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플러스 알파. 이게 더 중요해. 그러고도 그 포악함이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는지 인간이 뭘 만드냐면 뭘 만들어?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교를 붙여 붓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붓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 물론. 근데 이 붓이라는 것이 허생전 기억나? 배운 거? 글하는 자를 모두 배에 태워가지고 이 땅에서 화근을 없애야겠다 이러면서 글하는 자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런 거야. 결국은 뭐냐면 붓으로 온갖 물자를 써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야. 호랑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붓이 더 위협적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예전에 글자를 몰랐을 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라고 하면 죄인 거잖아. 그건 뭐가 하는 일이야? 이런 무기가 하는 일이 아니지. 붓이 하는 일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검찰공화국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하고 무서울 수 있는 일이죠. 누구는 봐주고 아버지 검찰 아니시지? 네. 그래요. 얘기해도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검찰 개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한테는 무죄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얘한테는 유죄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런 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자라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네. 형체는 대수씨 같고 지금 뭐야 붓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치도 되지 않는데 오징어 거품 먹물이야. 네. 이리저리 저리 치고 찌른데 이게. 굽은 것은 세모창 같고 날카로운 것은 작은 칼 같고 예리함은 긴 칼 같고 갈라진 것은 가지창 같고 고든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하기는 활 같다.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이 병기는 붓입니다. 붓.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하니 억울해. 문자로 사람을 해치는 일. 글도 살생도구야. 양반. 그 글은 누가 쓰는 거야? 양반이 쓰는 거죠. 글을 아는 자가 글을 모르는 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사실 뭐 글 아는 자들끼리도 싸우죠. 그죠? 붕당 정치 같은 거. 그죠? 막 사화 일으켜가지고 정파 싸움을 하다가 모조리 막 일망타진하고 막 몰살시키고 일가를 다 그냥 그런 거 막 하잖아. 붓으로. 그런 얘기예요.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내놈들이 내 놈보다 더 할 수 있겠는가 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지. 알겠지? 범이 처음에는 북각 선생을 냄새나고 구리구나 라고 했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양반과 인간 사이를 대조하면서 양반과 인간 사이란다. 인간 사이와 이 범을 대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양반과 인간 사이에 대한 비판으로 비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이거 잘 보세요. 이 절정의 내용이 처음에는 범이 코를 움켜쥐면서 아이 더러운 놈 구린 놈 이러면서 북각 선생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양반과 인간 사이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가 된다. 북각 선생이 한 발 물러나 엎드렸다가 엉거주춤 일어나서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한다.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못된 사람이라 해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목욕제계가 뭐야? 싹 씻어낸다는 거거든? 상제도 섬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한 씨나 자기를 낮추고 감히 범님을 다스림 받고자 합니다. 북가 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한참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황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웃기지. 우스꽝스럽잖아. 동력은 밝아오고 밑줄 범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게 중요해. 용서해 준 게 아니야. 가버린 거야. 더러워서 안 먹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박지원이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인물을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침 일찍 밭을 갈러 가던 농부가 있었는데 건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지. 누구하고 달리? 사대부들과 달리 양반들과 달리 아니 선생께서 어인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 절을 오르십니까? 그럼 되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지막까지도 가식이야. 허위야. 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니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식을 막 또 뽐내면서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조심 디디지 않을 수 있으리야 했거든 라면서 이제 자기가 일어난 일을 위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제불능이구만. 못 고치겠구만. 별로구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럼 이거 다 했어요? 학습활동? 네. 학습활동이 그렇게 되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정리하는 느낌. 그죠? 그래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오히려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선생님 준 거를. 네. 되게 많죠? 자, 소설가 우리 동네 소설가입니다. 구보씨랜다. 부자명. 그거 있구나. 내가 너한테 복사한 거를 있다. 전 이걸 보면 돼. 그냥 이거 보고 설명해줄게 그냥. 이거 너 가지면 되니까. 남한산성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진도가 너무 일부만 있어가지고. 남한산성을 할까? 근데 시험에 그 진도 안 나간 지문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학교 마음이야. 그래요? 근데 애들 보통 물어보는데 선생님 외부 지문 나와요? 이렇게 안 물어봐? 어떤 학교는 공시를 아예 해놔. 외부 지문 출제 가능.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외부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선지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 지문으로 나오기 힘들죠. 안 가르쳐 준 거는. 그래도 이번엔 모의고사는 너네들이 안 들어갔는데 기말에는 아마 모의고사도 들어간 학교들도 있을 거라서. 자,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교재에도 있는데 얘가 더 자세해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학교에서 자세히 했어요? 저희 때 학교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래? 태연아 이거 학교에서 자세히 했니? 우리 동네 구자명 씨? 태연아 대답해 줄래? 자세히 했어? 자세히 했나 봐. 태연이가 SP래. 자, 제목 우리 동네 구자명 씨야. 실명이 제시돼 있어요. 실명이 제시고 실제 지명, 뭐 실제 역사적 사실 이런 걸 드러내면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인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봐. 진짜 있는 동네인가 봐. 사실성이 부여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디든 나와요. 자, 제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우리 동네 구자명시일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정보. 모든 시에서는 역시 상황에 따른 반응을 정리할 건데 시적 대상 구자명시의 정보를 찾을 거예요. 이런 인물, 이런 상황을 왜 주는 거지? 어떤 하고 싶은 말,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는 걸 거 아니야? 이런 인물을 왜 주는 건지 생각하면서 보시는데 수식어나 서술어로 볼 거예요. 자,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사는 구자명시는 정보예요. 정보. 그죠? 애기가 있어. 아기 엄마야. 그러면 뭐야? 회사도 다녀야 되고. 애기가 7달이야. 너 애기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애기가 7달이면 밤에 한 1시간 반마다 깨. 2시간씩 깨. 미치는 거야. 우와 진짜 힘들겠다 생각할 수 있죠? 밤에도 잠을 설쳤을 것이다. 그래서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자, 아침 햇살 속에서 아침 햇살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 분위기 배경을 끝내주잖아. 쫙 원래 거기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브런치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현재형 어미를 쓰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 현재형 어미를 쓰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현장감을 부여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도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하고요.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지는 거 뭐예요? 아름다운 계절이죠. 아름다운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그걸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또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거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밖에가 우중충했다고 한다면 덜 슬플 텐데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난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 바깥의 풍경조차도 만끽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조는 거야. 왜 졸아? 왜 졸아? 그 고생할머니. 너무 피곤한가 봐. 너무 힘든 삶인가 봐 라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완전 리얼. 그지? 경기도 안산 서울 지명 완전 리얼 사실성 부여.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자, 꾸벅꾸벅 음성 상징어예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출근 버스에서 이제 맞벌이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 즉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떤 여인 구자명이라는 여자가 막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보여주는 거지?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계절이 막 바뀌어도 이것도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복된다는 거야. 사계절이 흐르는 동안 계속 변함없이 계속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계속해서 부처님처럼 졸고 있대요. 자, 수식어 부처님처럼 졸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야 돼. 왜 부처님일까? 부처님은 뭐의 상징이지? 불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신 분이야? 모르는데 잘. 인내. 자비.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알겠어? 희생. 이 부처님이랑 야 진짜 뭐 남편이 막 도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바람도 피는데 막 참아주면은 야 너 진짜 부처님이다. 네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이게 뭐야? 인내와 희생이지? 네. 그래서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고 하는 거죠. 효과적이죠. 네. 그죠? 이 구자명은 어떤 거야? 저런 걸 다 참아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 이미지와 되게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연과 삶의 대조를 통해서 힘든 삶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관찰한 거야, 내가. 구자명 씨. 시적 화자가 구자명이라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동네 구자명 씨가 탔네. 이러면서. 같은 버스를 탔나 봐.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래, 저 10분은 졸고 있는 10분. 잠을 빼앗긴 시간.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잖아. 아기를 위해 전물낸 시간일 거고. 또 저 10분은 시어머니 약시 중 들었고 그 당시에는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막 그랬어요.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 저 10분은 남편을 위해 버린 시간일 거야. 지금 너희들 세대에서는 사실 이 시가 별로 와닿지 않아. 왜냐하면은 너희들 세대는 그래도 선생님 세대만 해도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면 여전히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는 가사 분담에 대한 개념, 육아 분담에 대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회잖아 지금은. 근데 옛날엔 아니었어. 여자가 돈도 벌면서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여자는 살림하는 거. 선생님 어머니도 선생님 낳자마자 그만뒀거든 회사를.
그런 시대가 있다가 그 밑에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그 밑에 세대인데 그 밑에 세대는 여자가 나가서 맞벌이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여자의 몫이 됐어. 그래서 82년생 그 김지영 이런 거 알지요? 네. 그런 거 안 봤니? 안 봤구나. 표정이 안 봤네. 그런 걸 보면은 여자는 사회 진출도 어렵고. 그래서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요즘에는 없어 그런 게. 옛날엔 어떤 게 많았냐면 여자는 출근했다가도 애가 아프다 그러면 여자는 막 전전긍긍하는데 남자는 자기 일 볼 거 다 보고 막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드라마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시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가 다 희생했던. 그지? 자기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야. 구자명 씨가 말해준 게 아니야 나한테. 저렇게 꼬박꼬박 저 구자명 씨 아니야? 이렇게 본 다음에 아우 그래 얘가 7개월인가 됐다 그랬어. 시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막 이런 건 정도는 정보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은 통사구조. 10분은 땡땡이고 10분은 땡땡이고 10분은 땡땡이고 유사한 통사구조를 나란히 둬서 대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구자명에서부터 촉발된, 알겠죠?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자,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픔이나 멍해는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펜지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어. 구체화하고 있지? 펜지꽃 멍해. 펑 멍해가 아니라 안개꽃인데 잘못 썼다. 멍해가 뭐예요? 짐. 마음의 짐 같은 거. 네. 이거 안개꽃이야? 그래야 맞지? 나 잘못 썼네. 이것도 붙여놔야지. 이해됐니? 네. 원래는 추상적인 거잖아. 멍해, 이런 짐. 가슴을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짐 같은 거거든요. 여기 써있네. 무거운 짐. 짐이야. 그런 것들을 꽃이나 안개꽃으로 이렇게 펜지꽃이나 안개꽃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이건 당연히 상징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상징. 그러나는 항상 중요해. 그러나는. 어떤 시든 그러나는 항상 중요해. 선생님 그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랬어? 맨날 그래서 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억눌려 있다가 부끄러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고서 의지를 보여주거나 막 그치? 좋은 시절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시상의 전개인데 시상의 전환인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대조가 아니라 여기서의 시상 전환은 개인이 사회를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극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여자가 바쳐둔 어떤 그 한 식구의 안식이 여자가 다 모든 걸 떠받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자명시에서부터 촉발된 것이 여자가 모든 여닫기는 지붕마다 모든 가정에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 마치 이것도 스펠링 틀렸어. 잠이 들어있는 거야. 리을 잠이 아니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잠을 쓴 건데 죽음의 잠이라는 건 죽은 것처럼 잔다는 의미도 있고 피곤이 거의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선생님 친구도 애가 넷이나 가 있거든. 장난 아니야. 얼마 전에 코로나 다같이 걸렸다 걔네 집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야근을 되게 바쁜 분이어가지고 야근을 계속하는 거야. 애 혼자 애들이 아무도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고 애기도 하나 있고 혼자 그 모든 걸 다 죽음의 잠 연결이 딱 되더라고. 이런 거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거부의 화살. 죽음의 잠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고? 화살을 당길 건데 어떤 화살? 거부의 화살. 그거에 대한 비판.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현실 비판, 저항의 의미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 여기 보면 여성의 고단한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공감을 하는 거고 개인의 모습, 구자명이라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편적 여성의 모습. 구체적 대상을 보편적 인물로 확장했다라는 것 같은 말이고요. 구체적 지명이나 인명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 했고요. 남한산성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네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 주에 또 해줄게요. 네. 알겠죠? 고생했어요. 지금 혼자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공부 많이 했어? 태환이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태환이 알겠지?
안녕.